자, 추모의 대상에서 일상의 만남으로 30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가 일상의 만남으로 다시 부르려고 하는 귀정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서양원 씨와 귀정이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8호학번이고요. 네. 주로 학교 생활은 좀 심삼연구회에서 했었습니다. 네. 심산연구회 회장이셨죠. 8호학번이시고요. 귀정이는 88학번이에요. 그렇죠? 예, 예. 서양원 씨가 귀정이하고 만났던 그때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처음 귀정이를 만났던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뭐 이제 기억을 이제 91년도 백병원 싸움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영안실 안에서 좀 이제 그 야심한 시간에 기정이의 모습을 좀 담으려고 그때 좀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기장을 좀 처음 만난 기억은 그때부터 좀 지금까지 계속 좀 그 머릿속에 좀 있지요.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88년도 이제 이른바 좀 동아리 신입생 모집을 이제 문과대 앞에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3월 말 4월 초 되게 그때 하죠.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전날이 이제 그 87 후배 중에 이제 불문과 태미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태미가 한번 찾아와서 일단 좀 나이는 많고 외도 8호학번이었고 불문과이면서 그 친구가 기정이라는 애가 있는데 심사를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거기 모집하는 데서 동아리원 모집하는 데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날 좀 처음 봤죠. 그 다음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나이 문화가 있어서 그런데 나이가 많은 친구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심산연구회 서양원 씨한테 귀정이가 토스가 된 셈인가요? 글쎄요. 아마 좀 애들도 87 입장에서도 좀 약간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87학번 친구들보다 귀정이가 2살 뭐 이렇게 많은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났나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정이가 다가오는 인상이 그때 좀 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정이가 좀 이제 좀 작은 키에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이제 옅은 화장을 하고 이제 귀걸이가 아주 막 이런 둥근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요. 요즘 말로 거의 풀매에 가까운 치장인데,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바지가 좀 이제 통이 되게 넓은 바지를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그 유행하지 않은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그렇게 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표정이 기정이가 좀 특유의 좀 배시 웃는 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정을 하면서 좀 웃더라고요. 그 느낌이 어땠어요, 인상이랑? 글쎄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전날에 이제 태미한테 얘기 듣고 일단은 이제 동년배 그러니까 88하고 88보다 좀 일단 나이가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여성이라서 과연 이제 심산이라는 동아리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했고 그러면 일단은 좀 이제 기정이 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좀 이제 뭐 같이 좀 결정을 하는 게 낫겠다. 계속 할지 말지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 딱 보는데 그렇게 좀 말은 좀 많이 안 했어요. 좀 이제 자기 친구 얘기 잠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뭐 8학번이었으니까 나름 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일은 좀 그때 좀 알았을 거고, 그래서 좀 스스로 좀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한 10분 얘기했나? 그래서 그러면 잘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하고 그냥 얘기를 끝냈죠. 그래서, 해봐라, 해보자가 아니고 예. 왜 그렇게 해봐라 그랬죠? 아니 뭐 왜냐면 이제 막상 동아리 심사위원이라는 동아리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뭐랄까 거기 스스로 좀 겪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좀 이제 극복하느냐 마느냐는 실제로는 좀 주위의 책임이 아니고 기장이 스스로 좀 판단해야 될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기정이와의 함께 했던 일들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게 있어요? 그 후? 아니, 근데 이제 그 전 얘기를 좀 잠깐 하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모두는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운동권 동아리나 이런 데의 분위기가, 어찌됐든 군대식 문화들이 좀 약간 잔존해 있었던 측면도 많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학번 체계로 좀 운영되는 체계였고, 또 하나 이제 기정이 같은 경우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계속 좀 지켜봤죠.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한 시기상으로는 7월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계기가 아마 농활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농활을 못 갔고, 그때 이제 농활을 준비했을 때, 이게 좀 몇 번 이제 가서, 심사는 이제 그 동아리 룸에 가서 얘기하는 걸 좀 옆에서만 좀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정이가 좀 의지가 좀 대단하구나, 라는 걸 좀 그때 좀 느꼈죠. 그래서, 이후에 좀 생활하는 과정과 쭉 보면, 일단 좀 여성의 문제, 나이의 문제를 좀 얘가 치열하게 좀 극복을 했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꼈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선배들하고는 어떻게 지냈어요? 그것은 이제 다 그때 이제 뭐 통칭 형으로 불렀죠. 그래요?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88에서도 이게 존중하지만 말을 놓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래요. 예.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또 대학은 학번 문화 그건 뭐 예전부터 있던 거고 근데 그걸 본인이 잘 이겨냈네요. 네, 그런 거죠. 본인이 그렇게 나이를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먹은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굳이 이렇게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자기 생각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저는 좀 들은 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동아리 룸에서 심산길이라는 일기 비슷한 걸 쓰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기정이 한 일주일에 한 편 정도를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뭐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읽으면서 좀 변화 과정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기정이랑 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폭넓게 얘기한다든가 좀 그런 기회는 좀 없었었고요. 아무래도 뭐 학번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네요. 서영원 씨는 4학년이었고 기정이는 1학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거리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건 그래요. 기정의 일기의 어느 한쪽을 보면 양원이 형 얘기가 잠깐 나와요.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생각하던 시기에 혹시 그 일기 봤어요? 그냥 양원이 형 얘기가 이름만 딸랑 나와요. 그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지 궁금한데 혹시
근데 이제 뭐 거기 제가 이제 그때 기정이가 농화를 갔어도 저한테 편지가 하나 왔었어요. 농화를 가서 그때도 괴산으로 갔었나? 괴산. 우리 학교는 계속 괴산으로 갔으니까. 예, 그 해까지인가 그 다음 해까지인가 그 괴산으로 갔었었는데 그 와중에 편지를 보냈어요. 양원이 형한테.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받아보는 경우가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나요? 기억은 이제 그래서 어제 한번 내가 찾아보려다가 어제 피곤해 그냥 잠깐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자주가 몇 년 전까지는 그 편지가 있었어요. 저한테 있었는데 대략의 내용이 뭐였을까? 무슨 사사로운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공공의 이야기입니까? 왜 자기는 이렇게 좀 어려운데 그냥 농담식으로 자기 이렇게 힘든 일 지키면서 왜 선배는 왜 하나 이런 식의 일단 얘기에다가 약간 투정도 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살가운 내용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그런 걸로 봐서 그러면은 양원이 형하고 자주 부대끼지는 못했어도 심정적으로는 좀 이렇게 가까운 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랬을까요? 어땠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이거는 좀 이제 88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4월 말 정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심산에 이게 이제 이제 경상도 뒤에 이제 가끔 와룡원이라고 이제 거기 있었을 때 가끔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면 이건 이제 순전히 내 생각인데 이전에 이제 이른바 선도 투쟁을 하는 그런 좀 동아리에서 뭔가 좀 대중운동을 하는 좀 동아리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바꾸려면 일단 심산 분위기도 뭔가 좀 이제 전투적인 냄새가 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좀 자기 삶을 고민하고 세상을 고민하는 이런 좀 이른바 좀 대중서클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그때 좀 제 생각이었고 그것을 좀 의식적으로 좀 많이 좀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이제 88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 농담도 일단은 아마 그때도 아마 아재 얘기를 했을 거라고 사료가 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되도록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냥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이제 서클 사람들하고 처음으로 동아리 사람하고 처음으로 옆에 있는 창경원 같은 것 같아요. 놀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본인이 이제 의식적으로 애를 썼는데 어쩌면은 그런 게 기정이한테는 좀 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요. 4학년인데 어쨌든 동아리에 종종 들리면서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또 기정이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일단은 글쎄요 이제 서클룸에 동아리룸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틈틈이 좀 이제 약속이 없으면 항상 동아리룸에 있었고 그러면 이제 좀 기정이도 계속 올라왔으니까 둘이서 좀 많은 얘기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마 거기에서 좀 얘기가 오갔겠죠. 근데 특별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한 실제로 기억은 없고 기정이에 대한 좀 일상에 대한 기억은 MT 때죠. MT 때. 네. 그런데 왜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내년 1학년 때부터 85년도부터 이제 MT를 가게 되면 주로 이제 한 끼는 되게 잘 먹는데 그 다음부터 먹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정이랑 같이 MT를 가면 그때 이제 그 새끼 정도를 먹는데 그걸 아주 푸짐하게 먹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게 가능했죠? 그게 이제 기정이가 일단은 준비를 많이 해와요. 싸워요. 많이 싸우고 먹을 거를. 먹을 것도 많이 싸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새끼를 아주 풍족하게 먹었던 뭐 술도 많이 먹고 뭘 싸웠어요 주로? 아니 좀 다양하게 싸웠죠. 뭐 김밥도 일단 싸우고 그냥 이제 반찬 가지수도 많이 싸우고 반찬을 가지고 네. 왔구나. 네. 밥을 네. 잘 먹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그게 88년도 때부터는 이제 MT나 어떤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일단 먹는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네. 1등 공신이 규정이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까? 그거 아마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다들 걷어 매겼네, 규정이가.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후배들 만나면 기정이 하면 일단은 먹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자주 뭐 일단 뭐 개인적인 기억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뭐 이제 MT를 갔는데 짜장면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춘장을 이렇게 싸갖고 온 적이 있어요. MT에서 짜장면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못 만들었는데 왜 못 만들었을까? 뭐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뭐 그래 그때가 막 근데 그게 88년도인지 89년도 촌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장소는 강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래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짜장면 미수 사건이 일어난 네, 곳은 강촌이었다. 강촌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기정이 이제 그 이제 모리식 좀 진압으로 좀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게 이제 기정 이제 묘소에 가면 어머님이 음식을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 기정이 좀 어머니 닮아서 그렇게 좀 손이 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손이 큰 게 아니라 MT를 가는데 남들을 걷어먹이겠다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이 정이 많거나 남에 대한 배려심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누구나 실제 그랬나요? 뭐 기정이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MT가 아니고 그 알바를 많이 했죠. 알바를 많이 하고 이제 뭐 기정 일기도 좀 써져 있지만 그거에 대한 좀 그 알바로 인해서 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못했다라는 그런 미안함도 좀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기정이가 좀 이제 알바비를 타면 좀 많이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내 기억은 나는 얻어먹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장영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일단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 좀 기정이 심성 자체가 일단은 좀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여렸어요. 여렸다. 예, 여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이 먹는 것을 먹이려 해서 남과 같이 먹고 또 그것을 준비해오고 이런 것을 좀 좋아했지 않았을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먹는 거 챙겨주고 하는 게 집안 분위기일 수도 있겠네요. 여렸다. 여렸다는 거는 남들한테 대할 때 좀 험한 소리를 못 하거나 그랬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 물론 서양원 씨는 선배님이니까 서양원 씨한테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뭐 일상적으로 말하는 게 남들하고 대화하거나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여렸나요? 여렸어요? 재미있었어요? 아니면 뭐 조용했어요? 캐릭터를 한번 서양원 씨가 느끼는 규정의 캐릭터는 어떤 거였나요? 글쎄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그게 나를 대하는 태도하고 같은 동기를 대하는 태도가
얘기 듣기로 좀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차차 한 명씩 한 명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기정이 좀 사후에 먼저 8889들하고 이제 잠깐씩 얘기를 해보면 좀 동기 내에서는 상당히 좀 명랑하게 이렇게 밖에 생활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명랑하고 밝았다. 그리고 이제 그 89들한테는 한편으로 좀 되게 엄하게 후배들한테는 좀 엄한 면도 있었다. 어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긴 뭐 그거는 각자의 느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시리즈를 만드는 것도 각자의 느낌이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다른 느낌을 이야기 나누면서 그것을 모으고 조각을 모으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귀정이가 과거의 기억으로만 화석처럼 마치 혹은 박제처럼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 숨쉬는 귀정이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니까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그러면 서양원 씨한테는 늘 그냥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런 후배로 남아 있었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89년도에 이제 남원으로 이제 방위 생활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도 아마 편지가 조금 기정이로부터 왔었던 것 같아요. 편지를 종종 쓰곤 했네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한테도 그런 편지를 썼었을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본인은 귀정이가 농활 갔을 때도 양원이 형한테 편지를 썼고 또 이제 군복무하러 내려갔을 때 그 고향집으로도 편지를 써줬고 그때 받은 편지 기억나요? 무슨 내용인지? 그때는 이제 좀 심산을 좀 어떻게 좀 끌어갈 건지에 대한 좀 문제. 매우 공적인 편지 내용이었네. 그래서 이제 뭐 방위 받을 때 한번 좀 이제 전주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귀정이가 전주까지 내려와서 가만히 있자. 그게 90년? 90년. 귀정이가 회장할 때인가요, 그러면? 89년도에 회장을 했고, 그냥 계속 이제 동아리에 있을 때죠. 귀정이 3학년 때겠네요, 그걸 상의하러 전주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그거 플러스 그때 이제 심산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학생들이 늘 이런저런 걱정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고민을 좀 같이 좀 얘기했던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으로 사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라는 게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었을 거고 뭐 동아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였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러 거기까지 내려온 걸 보면 양원이 형이라고 불렀나요? 양원 선배라고 불렀나요? 양원 선배한테 의지를 꽤 많이 했다고 추정이 되네요. 느낌상. 그런가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먼 길 온 후배한테 무슨 얘기 해줬어요? 글쎄 그때 제가 특별하게 내려는 거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이제 와서 거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삼겹살을 좀 많이 사줬던 거 기억이 나요. 삼겹살 많이 사주고 그러면 술도 먹고. 귀정이 술 잘 먹었어요? 아니, 별로 안 먹었어요. 별로 안 먹었어요. 원래 술을 잘 안 먹는 편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혼자 보내기 좀 그래가지고 서울역까지 같이 왔어요. 기차를 굉장히 타고. 자상한 선배네.
아니 뭐 그러진 않고요. 그러면 서울까지 다시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그렇지. 딱 한 번인데. 한 번인데. 그런 기억도 있구나. 그건 쉽지는 않은 일일 텐데. 근데 그래 이제 그날 새벽에 이제 그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남원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제 기정이가 이른바 좀 김밥을 싸왔죠. 그 모습은 좀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내려가면서 먹으라고 혹은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몇 점 먹고. 기정이 특기는 주로 김밥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김밥도 하고. 근데 뭐 장영이 얘기 들어보면 바나나를 엄청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글쎄.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시절인데, 그죠? 그리고 서영원 씨도 그때는 이제 군복무하던 시절이니까 역시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때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던 젊은 시절인데, 뭐 얼마나 뾰족한 수가 나왔겠느냐마는 어쨌든 서로 그렇게 그냥 얘기를 나누고 하던 시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기정이 계속 학교 생활을 하고 그 후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이제 91년도 이제 4월 달에 내가 이제 제대를 하고 그때 이제 울산에 좀 현장 생활을 하려고 좀 이제 노동운동을 하려고 좀 내려갔었죠, 울산으로 이제. 그래서 그때 4월 말에 좀 기정이를 한번 제가 좀 울산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이제 세 가지를 가져오더라고요. 책 2권하고 책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른바 석탑에서 나온 새벽지하고 노동해방문학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른바 중국 다녀오면서 가져왔던 백주 있잖아요. 빠이주. 중국 술. 예, 그걸 가져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좀 3명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우리 집에서 이제 자고 왔었었는데. 집사람이라면 예. 박주영 씨를 말하는 예, 거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현대 자동차 맞은편에 연포동이라고 거기 좀 이제 쓰러져가는 좀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을 때였는데 그렇게 좀 이제 3명이 저녁 먹고 술 한잔 하고 좀 그렇게 자고 이제 기정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갔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백주를 이제 가져와서 이걸로 다음에 오면 내가 좀 포도주를 만들어 좀 하라는 얘기를 했죠. 이제 그때로부터 좀 한 달 후에 그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요. 기정이가 울산에 내려왔고 술과 책과 그리고 또 뭘 들고 왔다고? 책 2권. 책 2권. 그 책은 왜 들고 온 거지? 글쎄 아마 거기 아마 거기 책볼 시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틈틈이 좀 책을 읽어라 라는 의미로 책을 선물해 주지 않았을까 싶었었는데 읽으라고 양원이 읽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아마 기정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때 새벽하고 이른바 노동해방문학은 좀 입장이 좀 많이 다른 뭐 그랬다 치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를 섭렵해봐라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가져왔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서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냥 주길래 받았어요, 덥석? 그게 다예요? 아니, 그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뭘 이런 걸 사오냐고. 그 빠이주는 그러면
그걸로 포도주를 담궜습니까? 아니면 먹었습니까? 그 이제 그 기정이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아, 가지고 있다가? 네,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울산에 있는 친구들끼리 마셨죠. 그랬죠. 그러면 그때 기정이가 내려왔던 게 마지막 만남? 마지막 만남이었죠. 기정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그때 그 단칸방에서? 글쎄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제 그때 이제 기정이도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 20대 말 정도가 좀 결혼 정년기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결혼에 관한 문제, 또 이제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 좀 이런 것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남자친구를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었었고요. 뭐 다 지나간 옛날 얘기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는 다들 청춘이었는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때 기정이가 4학년이었을 거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른 4학년들에 비해서 나이도 몇 살 많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때인데,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글쎄요, 뭐,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했다는 것은 좀 뭐 기억은 안 나고요. 그래요. 예. 지금 당장은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네, 그러니까. 인생 사는 얘기를 했었네. 뭐, 그렇죠. 그 얘기가 주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기정이가 그게 좀 이제 그 자기 좀 진로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방향이라든가, 좀 이제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여기 내려온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던가? 뭐, 그냥 뭐, 거기서 뭐 어떻게 좀 확답은 못하고요. 그냥 이제. 그냥 그런 얘기를 나눈 거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본인이 들고 온 책의 그 주제로 볼 때에는, 그러니까 뭐 노동운동을 하는 선배에 대한 어떤 선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이 어떤 최소한의 지식이나 관심사가 없으면 그런 책을 뭐 고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었겠네요, 진로에 대해서. 그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지. 한참 연애하고 그럴 나이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기정이 일기를 보면 다 공개된 일기인데, 이제 기정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짝사랑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세월이 30년도 넘게 흘렀는데 뭐 그리고 청춘 남녀 때 그런 얘기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당시에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일기를 보면 기정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성 관계에서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을까요? 글쎄 뭐 이제 뭐 이제 저도 그냥 이게 듣는 얘기라서 그 쫓아다녔던 애들도 많았고 기정이를 예, 기정이를 그리고 이제 그것들 막 그 야박하게 끌었다는 얘기도 좀 들었었고 근데 그게 호불호가 분명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뭐 그러니까 양원 선배는 아무래도 약간의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기정이도 별로 이렇게 양원 선배에게 노출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제가 거기 기정이를 통해서 그 연애사를 좀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요. 약간의 거리가 있었구만. 아무래도 그렇죠. 1학년하고 4학년이니까 나이야 뭐 또래였겠지만 그때 우리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는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기정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김밥과 더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김밥 또 이제 그 풍족하게 먹었던 것. MT 때 누렸던 호사. 호사.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딸주. 일단 좀 다 먹는 것과 일단 첫 번째 연관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 저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기장에 계속 좀 심산에서 그 생활할 수 있게끔 했던 스스로의 그 좀 결단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뭐 쉽게 뭐 지금이야 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여성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이 나이가 문제가 있었었는데 나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것을 그 두 가지를 좀 극복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거기 이제 밖으로 보일 때는 되게 좀 유해 보이고 그렇지만 이게 그 내면적으로 그 좀 상당히 좀 치열하지 않았을까 보는 모습과 다르게. 그래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동기들보다 3살 많고 선배들보다도 1살, 2살 이렇게 많은데 특히나 이제 예전에 그 소위 운동권이나 그쪽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깍듯했었고 근데 그걸 결국은 본인이 소화하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낸 것만으로도 그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 그 저도 신기하기는 해요. 그게 서영원 씨가 보기에도 신기해 보였는 것 같네요. 놀랍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좀 옆에 있는 동기나 아니면 1년 선배가 한마디 좀 잘못한 걸 가지고 많이 뭐 상처도 받을 수도 있었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 뭐 그런 일들이 그때는 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좀 자기의 어떤 이제 그 뭐 그 신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다 녹이면서 좀 뭐 극복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일단 좀 이제 나는 이제 기정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한번 부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다 50대가 되고 50대 눈으로 보면 그 아이들 한두 살 차이가 뭐냐 싶겠지만 당시에 그 당사자들한테는 심각하잖아요. 예전엔 그런 표현이 없었지만 요새 애들은 뭐 빠른 뭐 몇 년생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그 위기애를 나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표현했던 적은 혹시 없었어요, 기정이가?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이제 그 뭐랄까 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실은 좀 그 심산에서 열심히 해봐라 이런 것도 너 그거 극복 못하면 그만두고 좀 이런 게 실제로 좀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계속 꾸준히 그 심산에 나왔고 그 만나고 또 뭐 그렇게 좀 심도 깊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 좀 적응해 가고 또 그런 걸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때도 조금은 신경 써주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신경을 남들이 써줬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스스로 잘 극복하고 그 생활을 꾸준히 해왔고 결국은 뭐 회장도 하고 그 동아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그런 것을 했던 것을 보면 그 자체가 그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시키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를테면 외국인들에게는 이해시키기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같은 문화에서 그리고 그런 주변 환경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내면에 얼마나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그 자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는가를
우리가 어쩌면 그게 반증이다. 그렇죠. 그리고 서양원 씨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해야 한다. 공감이 가네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그것을 공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네요. 서영원 씨가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거기 이제 기정의 어떤 이제 그 만남을 가지고 좀 이 단편적인 기억들 이런 거 좀 되게 좋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기정이를 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심산길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좀 자기 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치열하게 좀 고민했던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아주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좀 독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부드럽게 이겼다. 표현하면 의지가 강하다. 네. 마음 먹은 것은 해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좀 기정이는 아마 거기 지금 이제 열사에 지금은 이치에 있지만 아마 지금 이제 같이 그 50대 중반을 같이 살아가는 나이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그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굳게 마음 먹고 그걸 끝까지 미루고 간 것으로 보아서 얘는 이 다음에 뭘 해도 했겠다. 뭐 그런 그걸 우리가 충분히 믿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기정이가 좀 이제 말을 할 때 논리적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그 화려한 좀 미사여구를 쓴다든가 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렇지만은 자기 행동과 또 이제 좀 변화하는 이 과정을 이제 표현한 글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단지 이제 뭐 그냥 그 술 한 잔 먹고 끌적이는 것이 아니고 누적돼 왔던 그런 거 쭉 읽어 보면 참 이게 좀 한편으로는 참 이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좀 얼마나 좀 치열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래요. 그 치열함의 반증이 그런 섞여서 사는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표현됐다고 보는 거군요. 그래요. 나도 지금 서영원 씨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런 관계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풀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가 입장을 바꾸고 그때로 돌아가서 이 감정을 이입해 보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잘 해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영원 씨가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나도 이제 공감이 가네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가 가네요. 그래요. 기정이하고의 관계에서 아쉬웠던 게 남는 게 있어요, 혹시? 글쎄요, 실제로는 이제 모든 게 다 아쉽고 그러는 건데, 근데, 어떨 때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매몰차게 침산에 들이지 말걸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괜히 내가 들어오라 그래서. 그래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충분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말이라도 한마디 좀 따뜻하게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선배랍시고. 괜히 좀 무게만 잡고. 또 안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글로만 아니고 좀 말로도 자기 고민 이런 것을 좀 이제 좀 지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좀 이제 환생을 해서 딱 1시간만 볼 수만 있다면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이제 나이를 먹었다면 그때처럼 그렇게 빡빡하지 않게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터놓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지 뭐. 기정이한테 편지는 몇 번이나 받았는데 본인도 써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은 써줬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근데 이제 뭐 거기 그 농활에서 올 때는 뭐 쓸 수가 없었던 거였고. 뭐 그건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방위받을 때 편지 그에 대한 좀 답장은 한 번 써줬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썼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제 그때의 그 이른바 뭐 그거 그냥 그 뭐야 뭐 대중운동 뭐 딱딱한 얘기를 했구만. 아니 좀 그걸 좀 저는 상당히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풀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거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 아니 왜냐면 그런 질문을 받아서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좀 그래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기억이 나네. 그게 그 아마 88년도에 기정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죠. 근데 기정이가 상을 다 치르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전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정확하게 그것이 몇 월 달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뭐 그 와서 좀 이제 일찍 가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가봐라 뭐 집에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정이가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일찍 얘기 안 했냐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좀 뭐야 그냥 그렇게 좀 약간 좀 화를 냈었는데 이제 뭐 기정이 좀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얘기만 좀 그때 들었을 때 좀 이제 그때 그 좀 되게 좀 이제 그때 이제 분위기 좀 되게 좀 친했었고 다 그런데 좀 아마 그때 우리들한테 좀 부담을 뭐 주려고 주지 않으려고 그랬던 건지 좀 아니면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좀 집에 데려가는 것을 좀 부끄러워했을 수도 뭐 그랬을 수도 있겠고 그래요. 여하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치렀네요. 그땐 정말 어릴 때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은 친구였던 건 분명한데 그리고 뭐 그때는 항상 그 생각이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기도 하고 다들 그럴 때니까 어떤 단편의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죠. 다 이야기하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1학년 때 대학을 새로 입학해서 그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계속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하면서 그 일기에도 보면 아르바이트 걱정, 아르바이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닌다는 말을 일기에 썼을 정도인데 그래도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먹이고 그랬던 거 보면 참 보통은 아니에요, 기정이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인정 많고 남들한테 잘 베풀 줄 아는 아이였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렇네요. 참 좋은 친구인데 지금 우리 곁에 있으면 기정이한테 뭐 엄청 얻어먹었겠는데 아마도 그렇죠. 평생 엄청 얻어먹었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그래요. 자, 오늘 기정에 대한 인터뷰인데 이게 워낙 30년이 지난 옛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터뷰 하다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이번을 계기로 또 떠오르거나 또 생각나는 그리고 우리가 30주기 기념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인터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또 그 후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아니고 이제 일상의 만남. 일상의 만남이라는 건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니까 지나간 과거를 그냥 화석처럼 남겨두지 말고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바로 현재가 돼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대학 때 읽었던 그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면 그 대화 속에서 현재로 살아나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못해도 함께하는 그 좋은 관계로 그냥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의 인터뷰 말미에 또 본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볼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5월 25일이죠, 91년도. 그때 이제, 실은 이제 그날, 거기, 알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알았었는데, 그래, 이제, 그날 이제, 알고,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기정이 왔냐고. 사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선아나 장영이나 경애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번호는 몇 개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막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또는 이제 어머님이 받으면 나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실감을 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막 차 타고 오는데 울산에서 가는 게 다 매진이 된 거야. 서울에 올라가는 게. 그래가지고 막 대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 1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병원에 딱 이제 거의 한 10시 정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정 사진이 쭉 이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영화실에.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막 당연히 경호형이 없으니까 봤는데 이제 영정 사진이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도 실제로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로는 이제 선장을 잡다가 딱 깨는데 영정 사진에서 기정이가 나올 것 같아요. 자제가 뭐 그랬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보면 백병원 싸움을 할 때 이제 성대 좀 후배들이 진짜 열심히 해줬어요. 지하철에서 다 선전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만 다 이게 만날 수 있으면 나는 일절 얘기 안 하고 기정 얘기를 내가 한 시간 정도 계속 들어줄 용의가 있는데 기정이 삶에 대해서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고 얘기하다 보면 그 울림이 들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가 헤어진 건 좀 가슴 아프지만 좋은 기억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니까 그 기억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계기도 또 마련이 되고 해서 일단은 그 정도로 오늘은 만족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기정이를 다시 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럼 일단 이 정도로 마칩시다.